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 프로게스틴, 합성 프로게스테론. 어쨌든 합성 호르몬이고 프로게스테론은 내추럴이죠. 천연 프로게스테론.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게 심하신데 자궁 적출도 하시고 그러셔서 병원에서는 합성 에스트로겐을 처방받아서 오셨어요. 안 그래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데 합성 에스트로겐을 드시니까 체중도 찌고 혈압도 올라가고 막 짜증이 극에 달하고 막 불면증도 오고 너무 몸이 불편하고 무겁고 이런 걸 막 호소했는데 병원에서 자궁을 뗐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고 막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끊고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쓰게 바꿔드리기만 했는데도 너무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셔가지고 잠도 자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붓지도 않고 안정이 되고 살도 빠지고 피가 끓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셨거든요. 내 피가 막 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타는 데다가 석유를 부어놓은 것처럼 에스트로겐 우세증에다가 안 그래도 디톡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합성 에스트로겐을 더 넣어버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한 그런 뭐 더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막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프로게스테론 크림으로 이제 바꿔주기만 했는데도 정말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뭐 살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프로게스테론 크림만 쓰고도 살이 많이 빠지고 굉장히 그 여성 호르몬 유방 질환, 자궁 질환, 난소 질환 굉장히 좋아지신 분 많거든요. 그 체중도 잘 빠지는 분도 있고 잠도 잘 자고 체온도 올라가고 그런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전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죠. 산업화된 도시에서 합성 에스트로겐 독소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초제, 농약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학 폐기물들, 페인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문제예요. 부신피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 아드레날 포티그,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 몸이 약간 체온이 떨어지는 문제들, 톡신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혹 생기고 이런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증상들 그거를 상쇄하기 위한 어떤 프로게스테론 저하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저하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 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전 국민적인 문제예요. 거기다가 뉴트리션 디피션시도 있죠.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영양결핍이 많아지는 거죠. 칼로리는 과다해지는데 그러니까 살이 찌고 대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젊은 나이에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합성 프로게스틴과 천연 프로게스테론 이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차이를 알기 전에 프로게스틴이라고 하면 이제 뭐를 뜻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프로게스틴은 암 유발하고요. 그 여성암 유발하고 우울증, 특히 이제 혈전 정맥염, 색전, 혈전, 간 해독 안 되는 거, 담축 울체, 그러니까 담즙이 울체되니까 담석이나 뭐 담낭 용종이나 이런 거 잘 생기게 하고, 뭐 살도 잘 찌게 하고, 부종 일으키고, 알러지 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프로게스틴의 효과입니다. 합성 프로게스틴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런 건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인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프로게스틴은 천연 프로게스테론과 비슷하게 생긴 합성 호르몬이다.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 주로 만드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폐경기후 여성 호르몬 대처법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프로게스틴도 있고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도 포함되고 노레티노드렐도 포함되고 레보노제스트렐도 포함되고 이 이름이 어렵네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한번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떤 약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약들일 수 있어요. 노보노르 게스테롤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약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한 36건 나왔는데 노레버원, 긴급피임제, 노레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긴급 호르몬제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피임약이에요. 사후 긴급 피임약. 그래서 긴급 피임약은 좀 낫죠.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 미레나 같은 거는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레나를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좀 이거 뜨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용량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성분이 계속 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레나를 끼고 나서 뭐 살이 잘 안 빠진다, 몸이 안 좋다 이런 분도 많고 바이엘이 많이 보이네요. 이 바이엘이 나쁜 회사죠.
그 나쁜 회사라기보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회사죠. 여러분 바이엘 아스피린 알죠?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 보면은 막 극찬을 하죠. 암 발병률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암도 줄이고 이거를 안 먹을 이유가 없고 왜 한국에 왜 아스피린이 뭐 약국에 안 들어와 있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참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보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엘 아스피린 약들이 저 호르몬제가 많아요. 호르몬제 많은데 여러분 몬산토 알죠? GMO 만드는 회사. 이 몬산토라는 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 GMO 그 씨앗을 주고 농약을 치면은 그 농작물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 해충은 다 죽는 그런 이제 우리가 GMO 사료 뭐 이런 거 GMO를 키우는 뭐 옥수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 거죠. 자기 농작물을 쓸 때 몬산토 제초제를 쓰면 그 식물은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쓰기 편하고 결국엔 이걸 쓸 수밖에 없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GMO를 만드는 회사죠, 몬산토가. 근데 사실 몬산토를 최대 주주가 바이엘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약회사가 발암 물질을 만드는 제초제 회사를 인수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난 많은 소송만 해도 1만 2천 건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인수한 거죠. 왜냐면 몬산토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내니까. 아주 저는 이걸 보고 바이엘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이엘에서 만드는 많은 약들이 사실은 호르몬제 많아요. 암 유발할 수 있는 합성 호르몬제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몬산토까지 저 인수해가지고 진짜 바람 회사죠, 바람 회사. 저게 제약 회사인지 바람 회사인지 모르는. 뭐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저거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GMO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 GMO를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는 아주 큰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이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제 이런 성분이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다. 또 있는 게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좀 많을 것 같은데 느낌에. 이거는 뭐 62개 나오네요. 이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이것도 전부 다 호르몬제 약들이죠. 디비나 뭐 인디비나 뭐 유명 프로베라 뭐 프로베라 같은 건 좀 유명한 약들이죠. 자, 프로베라정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프로베라정을 보면은 이제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라고 써 있는데 피임 뭐 여러 가지 자궁 내막증 이상 출혈 이런 데 쓰는데 사실은 여기 쭉 보아서 금기를 보면 유방 또는 생殖기관의 암, 유방 또는 생殖기관 암을 더 키운다는 얘기겠죠. 간 기능 부전 또는 간 질환. 뭐 물론 이게 이제 황달까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합성 에스트로겐의 부작용과 똑같습니다. 계류 유산, 혈전 정맥염, 혈전 색전 장애,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이든 동맥이든 피가 뭉쳐가지고 어딜 가서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합성 에스트로겐, 합성 프로게스테론의 부작용이죠. 뭐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고 우리한테 좋은 거는 천연 프로게스테론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벌써 지금 좀 보니까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제 좋은 얘기 해봅시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를 보면은 항에스트로겐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에스트로겐의 어떤 과다한 증상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면 유해한 호르몬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질병과 암을 유발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많이 하면 여성 암이 덜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한 걸 한번 보면은 노화 현상 촉진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알레르기 불안 증세 자가 면역 질환 유방 통증 유방암 뭐 섬유낭성 유방 질환 자궁 내막암 내막증 내막 용종 근종 피로감 짜증 성형감 때 체지방 축적 특히 이제 복부 엉덩이 허벅지 수분 정체 부종 사고력 기억력 감퇴, 담낭 질환, 탈모, 편두통, 저혈당증, 당뇨가 없어도 저혈당이 오죠. 혈전 증가, 중풍, 불임 유산, 불면증, 골다공증, 뭐 폐경전기, 그러니까 폐경 전에도 골밀도 감소하는 거, 생리전 증후군,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을 만드는 거지 뭐. 그다음에 몸이 추워지는 거. 이런 이제 나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이제 저런 환경 독소를 빼내겠죠. 그 디톡스를 해야죠. 뭐 요오드도 쓰고 레몬 디톡스도 좋고 MSM도 좋고 글루타치온도 좋고 비타민 B군도 좀 써야 되고 메가도주 C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해독을 해야죠. 그다음에 안티 인슐린 효과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작용하여
인슐린의 효과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과다한 인슐린의 상승,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은 너무 많이 나오면 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살이 찌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인슐린의 효과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인슐린 아예 못 나오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안티 아드레날린이니까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해서 에피네프린 효과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사람이 이제 항진되고 예민해지고 막 긴장하고 이런 것들 좀 완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있으면 되게 차분해지고 안정화가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되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좋은 게 엄청 많죠. 부종 빼주고 콜레스테롤 좋게 해주고 지방을 분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모발도 나게 하고 수면도 좋게 만들고 항불안, 항우울, 산후 우울증을 개선시켜주고. 그러니까 임신 때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가 훅 떨어지면 이제 그게 바로 몸 추워지고 우울한 산후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게스테론 크림과 요오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산후 우울증에는. 산후 우울증과 산후풍에 굉장히 두 명의 어떤 구원투수죠. 당뇨병성 신경염에도 좋아지고 인슐린 과다 생성에 의한 저혈당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오후에 피곤한 게 주로 인슐린 과다 생성에 의한 저혈당이죠. 그다음에 단 것과 당분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 왜냐하면 이제 인슐린의 과다 생성을 좀 줄여주니까 단 걸 덜 땡기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가 좀 좋아지고, 뼈를 생성한다. 골밀도가 증가하고.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 정도 시켜주는 건데, 프로게스테론은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면 그것도 골밀도 증가시키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방, 자궁, 난소, 대장, 전립선암 예방. 담낭도 있죠. 담낭도 에스트로겐 대사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 담낭암,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죠. 치매 예방,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염, 자가면역 질환 좋게 하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대부분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고, 유방 압통. 어떻게 보면 요오드랑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유방 압통 있는 분들이 요오드만 먹어도 많이 주는데 프로게스테론 크림 바르면 더 줄고, 아마시 리그난 같은 거 먹으면 더 줄고, 그다음에 클라리 세이지라든지 로즈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런 거를 먹어주면 더 줄고, 디톡스 해주면 더 줄고 이런 거죠. 식욕 정상화, 임신에 도움, 불임 있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죠. 체외 수정 성공률 증가, 에스트로겐에 의해 생긴 입덧 구토 치료, 에스트로겐에 의해 손상된 혈관 복금.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생리전 증후군 줄여준다. 생리전 편두통도 줄여준다. 이제 이게 월경전 증후군, 월경통, 생리통 그 컨텐츠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심혈관 경련 예방, 면역력 증가, 알러지도 좋아지고, 늘어진 피부, 목 피부가 젊어진다. 이게 좋은 게 엄청 많죠. 알러지가 좋아지는 건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또 코티졸의 전구체니까 몸에서 부족한 코티졸 호르몬도 만드는 재료로 쓰이죠. 자, 프로게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이거는 수치 가이드를 보면 보통 생리 한 3주치의 최고치에 다 도달해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배란 이후, 그러니까 생리 시작해서 한 2주 후, 배란서부터 해서 14일서부터 21일 그 사이에 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때 수치가 프로게스테론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재보면은 이게 이때 재도 0.1 이하 이렇게 나오는 분이 많아요. 현대 여성들이 프로게스테론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배란 월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저하로 인한. 그 남자도 프로게스테론이 나온다는 거 적지만. 그리고 여성도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한데,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적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예방이 잘 안 되고 피로가 되게 심해져요. 성욕도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여성분들도 굉장히 건강한 성생활, 뇌기능의 어떤 유지, 활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책 중에서 이 여성 호르몬의 진실, 당신의 의사가 당신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수 있는 폐경에 대한 얘기, 이런 건데, 그러니까 폐경에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천연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근데 이 책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는 원본이 있는 거고, 이 책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고용량을 외국에서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조금 체중이나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조금 작은 양을 써도 효과가 있어요.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10%짜리는 1g씩 하루 2번 바르고, 1g은 4분의 1 티스푼이에요. 보통 한 티스푼이 한 5g으로 보고, 딱 맞을 필요는 없는데 한 4분의 1 하면 1, 2호 정도 되겠지만 한 1g을 치고, 한 3-4% 정도는 2.5g이니까 한 티스푼 반이나 반 좀 넘어야겠죠. 반 딱 되면 되겠네. 반. 하루 2번 바른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한 번으로도 효과를 보는 분이 있고 해서, 생리를 하는 여성과 안 하는 여성의 방법이 좀 틀린데, 일단은
생리를 안 한 여성들은 그냥 25일 바르고 5일 쉬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뭐 10%면은 하루에 2번 바르고, 파이터 에스트로겐도 같이 쓸 수 있죠. 천연 에스트로겐들, 뭐 검은콩도 있겠고 뭐 석류도 있겠고 뭐 같이 쓰시면 되고, 폐경 후반에는 농도를 좀 줄여서 3, 4% 가지고 1g씩 하루 2번.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제가 치료할 때는 10%는 잘 안 쓰고요. 한 3, 4% 정도를 써서 그냥 펌핑을 좀 더해서 용량을 늘립니다. 그 사람마다 이 작용하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전에 한 번만 써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용량을 좀 올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 2번 바르고,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요. 배나 이렇게 겨드랑이나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이렇게 얇은 피부에. 원래 생리하는 여성들은 배란서부터 다음 생리 전까지 2주 바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반만 바르는 거죠. 근데 생리 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배란서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는 좀 고농도로 바르고, 생리 기간 내내 좀 반 정도 용량으로 전기간을 바르는 분도 계세요. 아주 심한 분들은. 근데 이제 진료실에 보통 10%짜리는 거의 안 쓰고 한 3, 4%를 씁니다. 10%는 이제 아마 직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3, 4%를 써도 이제 거의 대부분 효과를 보시거든요. 남자도 프로게스테론을 쓰나요? 예, 남자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바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써도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바르면 좋다, 뭐 전립선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복부비만에도 좋고 성격도 좋아지고 막, 그 제가 얘기를 해드렸더니 다음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뭔가 화장품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호르몬이라 그러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발랐더니 굉장히 남편이 부드러워지고, 예전에는 되게 이제 예민하고 자기 생각만 했는데 굉장히 동정심 많은 성격이 됐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이제 자꾸 물어보고 성격이 바뀌었다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작전을 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본인이 이렇게 활용해서 남편에게도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쓴 경우죠. 뭐 그 외에도 많죠. 뭐 간약에다가,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간약에다가 술맛 떨어지는 약을 넣어가지고 간약이라고 해드리면 왜 술이 맛이 없나, 이런 분들, 기관지 좋아지고 뭐 이런 영양제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담배 끊는 약을 넣어주면 왜 이렇게 담배가 맛이 없지, 막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남자분들은 모르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그러니까 이게 폐경이 되면 40, 50대에 확 떨어지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훨씬 덜 떨어지고, 폐경이 돼도 에스트로겐은 나와요. 이게 지방세포에서도 나오고 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경되면. 그래서 에스트로겐도 사실은 뭐 좀 보충을 해주면 좋지만, 프로게스테론 보충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더 건강해지세요.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목, 가슴, 배,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부드럽고 모세혈관이 분포된 곳에 넓게 바른다. 유방낭종했을 때는 직접 바르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발라서 흡수가 돼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호르몬제는 먹으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발라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르는 호르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이나 프로게스테론이나 DHEA 크림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인데, 바르는 형태도 효과가 있다는 거 믿고 바르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뭐 정크푸드, 태연 음식, 가공 음식 안 먹는 게 당연히 좋겠고, 마그네슘, 뭐 감말리놀렌산, 그 달맞이 종자유죠, 비타민 B군, 뭐 피리독신 이런 거 같이 드시면 당연히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죠.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생리전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부족이, 사실은 폐경된 모든 여성은 프로게스테론 부족이고, 현대 여성들은 하여튼 프로게스테론 결핍이 많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도 프로게스테론 결핍이 주요 증상이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할수록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잘 나타난다. 당연한 거죠. 프로게스테론이 이걸 상쇄시켜 주니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PMS도 거의 뭐 95%가 영양치료와 프로게스테론 치료로 호전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뉴트리션, 기능학과 프로게스테론 치료로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갱년기 같은 경우도 에스트로겐이 정말 안 써도 좋아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프로게스테론만 가지고 갱년기 불면 치료가 75%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용도는 틀리겠지만, 하여튼 뉴트리션 치료와 프로게스테론 치료는 생리전 증후군을 굉장히 많이 좋게 하고, 폐경기의 불면 치료도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폐경 후반으로 갈수록 농도를 조금씩 낮춰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전등계가 있거나 단 거랑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 프로게스테론을 썼을 때 프로게스테론이 좋은 쪽으로 대사가 돼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대사가 가서 한두 달 정도 유방 압통이 있거나 체중 증가나 수분 정체나 기분이 뭔가 가라앉거나 뭐 졸음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려움 증상이나. 근데 이게 보통 단 거 안 먹고 밀가루 줄이고 몸에 인슐린 저항성 줄이고 바르다 보면 한두 달이면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에서 좋은 걸 받아들여도 기존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명언처럼 그 자체가 프로게스테론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저탄고지 하면은 인슐린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좀 해주고, 저탄고지까지 못하더라도 탄수화물 양을 하루에 100g 이내로 줄이고 건강한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걸 늘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지시죠. 그다음에 정제 탄수, 슈가, 설탕 이런 거, 단순당 이런 거 줄이시고. 프로게스테론 썼을 때 이렇게 부작용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죠. 그리고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바르지 말고 부위를 변경해서 바르고, 뭐 한 얘기네요. 가공 음식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해독을 시키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줄고, 그래서 저탄고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방 압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오드 먹으면서 하면은 이제 부작용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하면은 프로게스테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요. 저탄수 해독을 하면은 프로게스테론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부작용을 이제 없이 하려면 해독이 필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인다. 그 외에 뭐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쓰고 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붓는 사람은 코티졸로 변환된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이나 탄수화물, 설탕 제거 식단을 하면, 그리고 용량을 좀 적게 바르면 좋아진다. 폐경기에 열감이 심한 사람들도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 증상이 거의 사라진다. 오늘은 이제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고,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가장한 합성 프로게스테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얘네들 요거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고, 이런 거 오래 쓰지 마시고요.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다들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적절히 활용하고 합성 프로게스틴은 피해서 여성분들이 건강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